3만 원이 넘어도 경비 처리 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오. 다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부분들의 궁금증들을 마구마구 풀어보는 시간이죠. 전문가TV의 비전문가 송필근입니다. 작네요.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무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고문 세무사님이시죠. 이효원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효원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세무에 관련된 꿀팁들을 전수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경비처리 증빙 특집입니다. 네. 자, 뭐 경비처리 증빙 이 부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개념 정리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경비 처리 관련해서 네.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네. 국세청에서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증빙들을 쓰는데 네.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예, 인정을 하는 5가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적격 증빙 인정해주는 네. 5가지. 제가 세무 용어를 좀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 네네. 적격 증빙은 대놓고 꼭 기억하시라고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소 어렵더라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5가지가 첫 5가지. 번째는 네.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두 번째는 계산서,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렇게 5개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외우기가 참 이 5개 외워야겠네요. 그럼 이거 좀. 네, 5가지. 팁을 드리자면 앞글자를 따서 네. 신세계 체험. 신세계 체험. 세계 혐으로 해서 아, 신세계 체험. 아, 신이 신용카드. 신용카드고 예. 세금 계산서. 그렇죠. 계산서. 예. 체크카드. 그렇죠. 현금 영수증.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디 지금 양을 팔아요 지금? 허금 영수증. 허금 영수증.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칠득이구만. 허금 영수증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근데 어쨌든 외워졌어요. 여러분 신기한 건 이거예요. 억지가 있어도 외워진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네. 자, 신세계 체험. 이거 외우기 좋은데 근데? 괜찮죠? 네. 맨 뒤에 좀 억지가 있습니다만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신세계를 체험한다. 그렇군요. 요 5가지. 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요 신세계 체험형 그게 이제 어쨌든 적격 증빙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 신세계 체험을 못 하신 분들, 네. 아직 그 구세계에 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예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또 뭔가 방법이 또 조금? 예,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경우는 이제 가산세를 좀 부담을 할 수가 있죠. 가산세 부담. 예. 하지만 이런 적격 증빙이 없어도 네네. 경비 처리를 가산세 이런 것들도 없이 깔끔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약간 관종이신 것 같아요. 약간 관심 받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말하면 되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꼭 말을 해줘 왜? 알겠습니다. 뭐 알려주시겠다니까 한번 들어보죠. 네. 알려주세요. 퇴근할까요? 아직 안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뭐 적격 증빙이 아니니까 뭐 비적격 증빙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적격 증빙으로 많이들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죠, 그걸. 네. 간이 영수증 많이들 이용을 하실 텐데, 요거 신세계 체험에 끼지 못하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요거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기본적으로 3만 원, 금액 3만 원까지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의 경우 3만 원. 예.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의 경우는 이제 3만 원 한도 내에서 예. 가능하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해요. 우리 업체가 이사를 네. 하는데 이 이삿짐 센터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삿짐 센터가 알고 보니까 무허가래. 헌가를 안 받으셨대. 그래서 네. 그냥 현금으로 100만 원 주시고 그냥 저희는 근데 뭐 딱히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간이 영수증이라도 끊어주세요 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3만 원 한도야. 네. 아니 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이고 또 저기 세무사님 찾아가가지고 딱 누워갖고 으아 하면서 땡깡 피워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요? 또 매주 난 등장하죠 이 땡깡 피우는 아저씨.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간이영수증을 3만 원을 아시는 분들은 또 꽤 많으신데 이게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3만 원 넘으면 일단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에요? 예, 3만 원이 넘어도 경비 처리 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다만 문제는 이제 가산세가 나간다는 거죠. 가산세가 나간다. 예, 증빙 불비 가산세라고 해서 2% 정도 가산세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네. 가산세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2%만 내고 경비 처리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내는 거랑 예, 이 세금 혜택을 안 받는 건 거죠? 받는 거죠. 세금 혜택을 받는 거죠. 경비 처리를 하니까. 예, 이렇게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를 들어주세요. 뭐 1년치 간이영수증에 만약에 1,000만 원어치를 간이영수증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증빙불비 가산세로 2%를 만약에 낸다고 하면 1,000만 원에 2%니까 20만 원 정도. 그렇죠. 20만 원 정도 가산세를 이제 부담은 해요. 근데 이제 경비 처리를 만약에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세율 구간을 또 가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좀 적게 한 20%라고 했을 때 네. 200만 원 네, 세금이 절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0만 원 내가 세금 혜택 보고 20은 가산세 내고 예. 그러면 80 얼마죠? 180. 예, 180만 원.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가산세를 내긴 낸다.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그렇죠. 이득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가산세를 낸다라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 왜 말씀드리냐면 한 예를 들면 10몇만 원을 쓰셨는데 이거 뭐 안 되니까 이걸 줄여서 3만 원 써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예. 이제 간이영수증은 3만 원이라고만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외우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럼 3만 원이면 어떡하지? 그냥 그거라도 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크다 그러면은 가산세를 내고 세금 혜택을 받는 게 더 이득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네. 이거 꿀팁인데요. 적어두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또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자, 뭐 내가 이제 이 임대를 해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내가 이제 임대료를 내잖아요. 임대료를 내는데 이분이 건물주가 자기는 간이가세자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거예요. 못 끊어주는 거예요. 네. 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 좀 왜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끊어줄 의무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꽤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예.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 저희도 자료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부가세는 이제 처리가 아예 안 되고요. 네.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지만 처리가 되니까 네. 경비 처리는 사실 또 가능합니다. 적격 증빙이 없잖아요. 예, 없어도 처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이제 그 임대료를 매달 냈잖아요. 냈죠. 그런 이제 송금 내역, 송금 내역으로 입금증 같은 그런 내역들을 이제 그 정리를 하시면 그때는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건물주가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줬는데 네. 내가 그냥 이체한 내역으로 그냥 경비 처리를 받으면은 건물주가 뭐 이렇게 처벌받거나 이런 건 없나요? 만약에 그 건물주분이 신고를 누라 그랬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간이가세자 건물주분들도 세금 신고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매출을 정확하게 원래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누락을 했다면 당연히 탈세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업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어쨌든 간에 건물주랑 본인이 을이 되는 경우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주기적으로 매번 이제 주기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자동차 보험, 뭐 화재 보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럴 때마다 나갈 때마다 계속 증서 같은 걸로 계속 증빙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도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보험 쪽이고 네. 보험 쪽에 더해서 우리 이제 금융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것들을 사실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업하면서 대출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대출 이자 나가는 것들도 이제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게 될 텐데, 네. 금융 관련된 거, 보험 관련된 것들도 이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게 해놨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료들이 이제 필요하죠. 뭐 보험 같은 경우는 증권, 그리고 이체한 내역이나 이제 이자 같은 경우도 이자 내역서들, 그런 증빙들만 챙기셔도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퇴근 퀴즈 시간입니다. 자, 뭐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당황할 만한 세무사님이 어버버버버 거릴 만한 그런 질문들을 마구마구 퍼부어봐서 세무사님이 말문이 막히거나 뭐 좀 약간 꺼림칙해하거나 약간 동공이 많이 흔들리거나 그럼 바로 퇴근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점점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차가 막힌다는 소리거든요.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황스러운 질문들 지금부터 한번 퍼부어 보겠습니다. 복잡한 질문 들어갑니다. 자, 현지에서 직접 가가지고 막 구매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논밭에서 직접 가서 이렇게 농수산물 뭐 이런 거, 뭐 직접 저기 어부한테 가서 직접 신선한 재료를 떼오고. 진짜 왜냐면 실제로 음식점을 하는 그런 분들도 신선한 재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가서 직접 막 떼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논밭에서 일하시는 거기 현지 농부분께서 뭐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겁니까? 뭐 뭘 끊어줄 겁니까? 그분들 아무것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안 됩니까? 이때 처리가 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있어요? 증빙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예, 만약에 이제 농부분 예를 들면 이제 그 농산물 구입을 하신 다음에 네.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사실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쵸. 그렇게 하면 좀 증빙이 좀 어렵고요. 어렵고. 계좌이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입금증 같은 거 이제 나올 수 있겠죠. 네네네네. 그리고 하나 좀 추가되는 게 그 농민분의 좀 인적사항을 좀 추가로 좀 받으셔야 돼요. 가가지고 예. 아유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해요? 배추 이거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만 3만 원만 주고 가. 예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인적사항 조사 좀 할게요. 일로 와보세요. 이름 주민번호 그러면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되는 그딴 식으로 좀 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크게 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네. 우리 그 농민 여러분들을 좀 우리 장려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그런 세금 문제들이 비과세가 많기 때문에 예, 사실은 사업자가 없는 경우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인적사항을 받는 건 우리는 이제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 받는 거고 그분들한테 거의 피해갈 일은 사실은 없어요. 아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판매를 하시는 그 뭐 농부분 입장에서도 비과세기 때문에 뭐 세금을 낼 걱정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렇죠. 이제 뭐 물어보면 알려주셔도 된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혜택을 받으려면 인적사항 그리고 계좌이체 하셔서 입금증 같은 거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자, 내가 카페를 운영 중이에요. 오늘도 이제 문을 열려고 오픈을 준비를 하는데 의자 하나가 부셔진 거야. 그리고 이거 의자 하나 어떡하지 하다가 인터넷을 막 검색했더니 중고나라에 똑같은 제품이 하나 올라왔네? 그랬더니 13,000원에 누가 판매를 하고 있네? 오케이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직거래를 하러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13,000원 주고 현금 주고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만 가져오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추가가 좀 돼야 되는데요. 네네. 인적사항에다가 뭘 샀는지가 사실 알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제 카페에 있는 화면을 captu하면 되겠죠. 의자를 샀다는 게 나오겠죠. 화면 캡처. 예. 그리고 돈 준 계좌이체라면 이제 그 입금증이 나올 거고. 현금이면? 아니면 이제 영수증. 영수증. 받았다는 영수증 이렇게 받으시면 이제 그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예,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그 파셨던 분이 이 의자를 좀 사업적으로 계속 파시는 분이다 그러면 사업자랑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네. 예, 중고나라는 보통 그냥 한 번씩 그냥 파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 안 하는 비사업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그런 증빙들로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중고나라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업자분들이 직접 막 글 계속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한다면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인 거네요. 가능은 한데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인적사항 달라고 하면은 과연 그걸 팔까요? 거래 안 하시겠죠. 어떤 걸로 하고 집에 가시겠지 뭐. 예. 에이 더러운 놈만 아주 캔 이러고 집에 가시겠지 뭐.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대답을 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자 3만 원이 간이 영수증 개념에서 봤을 때 3만 원이 넘어가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거기에 가산세가 붙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난 죽어도 가산세를 내기 싫어. 진짜 나는 안 낼 거야! 확고해요. 막 진짜 굳은 의지가 있어요. 딱 주먹 불끈 쥐었어요. 이렇게 안 펴. 쥐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난 9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3만 원짜리를 300장 쓸 거야. 간이 영수증을 약간 3만 원 계속 쓰는 거야. 3일 밤 새가지고 막 계속 쓰는 거야.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이 노고 인정 안 해주실 겁니까?
저희가 노고가 들어가서 참 별로 안 받고 싶고요. 그러네. 돼서 그러네. 안 받고 싶고. 세무사님들도 피곤해지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사장님들이 이제 예전부터 그런 경우들이 좀 사실 좀 있는데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 3만 원이 한 장을 사실 보는 게 아니고 이 거래 한 건당 거래 한 건당을 3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 거래한 거를 그냥 이 종이상으로만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거래 한 건이면 그걸 합쳐서 이제 3만 원을 보는 거죠. 그렇겠네요. 900만 원짜리 한 건인 거죠. 한 건을 구매했는데 그걸 나눈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가끔 보면은 막 무슨 영수증만 이만큼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이제 건당으로 다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한 건이면 한 건이면 그러니까 300장 써도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렇죠. 난 또 그렇군요. 이게 또 가면 갈수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서 그런지 여간 당황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하나 이제 아까 오시는데 출근하실 때 저기 어떤 미인 한 분하고 같이 들어오시는데 사모님 함께 와주셨어요 오늘, 그죠? 네. 출연 가능하십니까? 그래요? 절대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그 사모님을 향한 마음을 적격 증빙 부탁드립니다. 신세계 제공으로. 이상입니다.